여기 공항에서 당신 정체가 뭐냐고 추궁받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공항 직원한테 당신 도대체 뭐냐고 겁박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아마존에 인접해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산드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브라질은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게다가 저희 마을은 아마존과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게 정말 많았어요. 아무래도 야생환경과 가깝게 생활하다 보니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마존을 찾아오는 외부인들로 인해 수많은 오염과 여러 환경들이 많이 파괴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저희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고 하루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었기에 이런 열악한 환경을 빨리 벗어나서 하루빨리 브라질의 도시에 가서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고 돈도 없었기에 제가 브라질 도시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도시에 있는 브라질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반기지 않았어요. 브라질 시골 마을에서는 어린 나이일 때부터 노동을 하거든요. 집안일부터 여러 가지 수렵도 하고 부모님 일하시는 것도 항상 도와야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남들 잘 시간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악착같이 하루를 보냈고 그런 노력 끝에 결국에 상파울루의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파울루라는 도시를 처음 겪어보면서 제 인생 첫 도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이 너무 낯설었고 적응도 안 됐었지만 저는 천천히 도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려한 술집도 가보고 다양한 식당들도 가보면서 도시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상파울루 도시의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도시가 브라질 시골에 비해 누릴 것도 많고 훨씬 좋은 것도 맞지만 매일 길거리에서는 여러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여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저녁에는 무언가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이 허탈했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생활을 누리려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우울했고 제 삶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여기서 열심히 살아봤자 제 인생이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생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러한 고민들로 보내던 중 상파울루에서 단체로 관광 온 외국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외국에 가서 살면 적어도 지금보다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빨리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자금을 모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던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아침에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밤에는 칵테일 바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저는 마침내 다른 나라로 떠날 준비를 모두 끝마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 나라에서 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매일 주변의 위험한 환경들 때문에 항상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정하게 살아왔었고 그런 생활에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일단 브라질보다 안전한 나라에 가고 싶었고 저는 브라질에서 잠시 중단했던 저의 학업을 외국에 가서 끝마치고 싶은 생각이 강했기에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고 싶었으며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선진화된 나라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제일 선진화된 국가인 미국에 갈까 생각이 들어 미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제일 좋아 보였던 미국은 총기 사고가 너무 빈번해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어느 길거리에서는 항상 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길래 미국에서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총기가 없고 치안이 괜찮은 나라가 어딜까라고 알아보니 SNS에서 한국을 직접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SNS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치안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 수준 또한 한국이 정말 수준이 높고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성장을 위해서 외국에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 대학교 입학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입학에 필요한 수많은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에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짜가 정해졌고,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냈어요. 마침내 입학 날짜가 가까워졌고, 한국으로 출국할 시간이 되어 브라질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을 브라질 시골과 상파울루의 도시에서 짧게 살아본 게 전부였는데,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브라질 공항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시설들이 깨끗했고 첨단화되어 있었으며 너무 웅장했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는데 괜히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머무를 숙소를 아직 구하지 못했었기에 일단 일주일 정도를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려고 계획했어요. 저는 제가 예약해놓은 한국의 게스트하우스를 가기 위해 공항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공항버스라는 것을 처음 타보았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좌석 형태였고 쿠션도 너무 좋고 쾌적하고 깨끗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때는 공항버스라는 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좋은 버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브라질의 공항버스는 저렇게 고급 버스가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공항버스를 처음 겪었을 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을 했고 아무래도 브라질과 시차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서 이틀 동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만 자다가 마침내 한국의 대학교에 가는 날이 되었고 저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는 정말 잔디랑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게 보였고 건물들은 정말 화려했고 너무 멋있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다녔던 대학교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잔디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대학생들도 많이 보였는데 분위기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 장면들은 지금 떠올려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수업의 진행 방식과 학생들의 수업을 듣는 태도 등 모든 것들이 브라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랐기에 강의를 이해하는데도 힘들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한국에서 자리 잡고 한국에서 살아나가려면 한국어를 빠르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한국인들과 가깝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대학교에는 외국인 학생을 도와주는 외국인 도움이라는 봉사제도가 있는데 저도 그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랑 유독 대화가 잘 통하고 웃는 게 너무 사랑스러웠던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민준이는 너무 상냥했고 여자를 배려해주는 게 몸에 배어있는 정말 멋있는 친구였어요. 사실 저는 브라질에서 저렇게 상냥하고 남을 배려해주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준이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고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민준이는 한 걸음에 달려와 주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머무를 숙소도 민준이가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주면서 구해줬고 그런 상냥한 마음을 가진 민준이가 너무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저는 민준이한테 마치 네가 내 남자친구처럼 느껴진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하니 민준이는 쑥스러워하더니 나도 네가 내 여자친구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러면 이제 키스해도 되는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민준이는 잠시 동안 말이 없더니 저의 입술에 키스를 해줬어요. 저희는 입맞춤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됐고 그렇게 저는 민준이와 매일매일 만났고 저희는 사랑스러운 연애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 숙소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민준이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니 민준이는 자기 자취방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해서 민준이와 저는 같이 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브라질의 시골과 열악한 브라질의 도시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살아본 게 전부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못 해본 게 아쉬워서 앞으로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한테 결혼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다양하게 해보자고 이야기했고 민준이도 세계여행이 자신의 꿈이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하루하루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끝마치면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된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고, 드디어 저희가 항상 이야기해왔던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기에 저희는 미국 여행을 계획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입국 심사를 할 때 민준이는 별 이야기도 안 하고 바로 통과가 되었는데, 저는 입국 심사관이랑 정말 몇 시간의 추궁과 말싸움과 설득을 통해 겨우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입국을 저렇게 간단하게 시켜주는데 왜 나는 브라질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나를 무시할까라는 생각으로 화가 많이 났고, 브라질이 한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배우자 귀화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한국의 여권을 갖고 싶고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미국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한국에서의 일상이 계속됐고, 드디어 배우자 귀화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배우자 귀화를 통해 한국으로 귀화를 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한 끝에 마침내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되었기에 저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고, 꿈에 그리던 한국 여권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한국 여권을 사용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나자고 민준이한테 이야기했고, 민준이는 이번에는 멕시코에 있는 칸쿤을 한번 가보자고, 그곳은 정말 아름답다고 하기에 저희는 멕시코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멕시코로 떠나는 날이 되었고, 저희는 한국 공항에서 출국해서 멕시코 공항에 도착했고, 드디어 기대했던 한국 여권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렜습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제 앞에서 먼저 입국 수속 절차를 받고 있었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저도 입국 수속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 직원이 당신이 한국인 맞냐고 저한테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인이 맞다니까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서 입국 수속 절차를 마치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이 나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 귀화 절차를 밟아서 한국인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야 그 입국 심사 직원도 납득이 되었는지 자기가 오해했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에 멕시코 공항에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직원은 특히 한국의 여권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여권 위조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용이해서 더 엄격하게 추궁하고 질문을 했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국 여권이라는 게 증명됐으니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한국 여권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브라질 여권으로 다른 나라를 입국했을 때는 항상 입국 절차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한국 여권인 게 증명이 되자마자 바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니 너무 짜릿했고, 역시 한국의 힘은 대단하구나라고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인과는 다른 생김새 때문에 공항에서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지만 드디어 한국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되었고,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멕시코를 여행하고 나서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을 여행했고, 그때마다 한국 여권은 비자도 필요 없고 입국 수속도 별 절차 없이 바로 통과시켜 주었으며 너무 행복하고 편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적으로도 엄청나다는 것을 한국 여권을 이용하고 나서 더욱더 많이 실감했습니다. 브라질 사람에서 한국 사람이 됐다는 그 한 가지의 변화만으로도 제 삶이 이렇게나 많이 달라졌다는 게 많이 신기하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모든 게 선진화되어 있었으며 한국인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사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은 저에게 천국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면 한국을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든 떠나고 싶어서 우연하게 한국을 선택했는데, 그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는 브라질 여성의 재밌는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이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해외여행을 쉽게 다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국 여권의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한국인이라는 거에 감사하게 됐어요. 항상 이것저것 불평하면서 살아왔는데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